독수리 술도가를 고발하는 뉴스 보도를 본 광숙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천수 부사장과 강수, 공주씨를 비롯해 고자동 공장장과 김군 모두가 술도가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또 다른 보도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각종 SNS 유튜브에도 뉴스에 나온 쌀벌레 영상으로 도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광숙의 핸드폰은 쉴 틈 없이 울려댔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마 대표, 벌레 먹은 쌀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막걸리 우리 가게에서 못 팔아요. 당장 회수해 가세요. 광숙은 애가 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해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술도가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미 언론에 나온 뉴스 하나로 많은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납품된 막걸리를 회수해가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결국 광숙은 천수와 강수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광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쌀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 술도가에서 작업하는 거 지켜보세요. 창고에 있는 쌀도 뒤져보세요. 확인해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술도가를 모함하려고 이런 가짜 영상을 퍼뜨린 사람, 누구인지 반드시 잡아주십시오. 또 보도 전에 현장 검증도 안 하고 사전 고지도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한 방송국도 같이 고소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술도가로 돌아가는데 길이 북적북적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수많은 기자들이 술도가 앞 길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마 대표님, 뉴스에 나온 영상이 사실입니까? 벌레 먹은 쌀 정말 쓰셨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광숙은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명상할 때 배운 대로 깊게 호흡하고 침착하게 말하자 이렇게 되뇌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수는 재빨리 기자들 사이로 몸을 밀어넣으며 광숙 앞으로 막아섰고 강수 또한 형수님의 양옆을 가로막으며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광숙은 시동생들의 보호 아래 기자들 앞에 섰고 또박또박 그리고 목청껏 소리 높여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로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저희 술도가의 명예와 존망을 걸고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날 천수 부사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치고 납품을 앞두고 있었던 편의점 본사에서 납품 중단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광숙은 거래처들을 방문해서 장광주를 회수해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성 들여 귀하게 만든 자식 같은 막걸리가 이런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안타깝고 기가 막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술도가 트럭을 잠시 길가에 세워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이런 일을 겪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빨리 죽어 서러운데 이제 겨우 일으킨 술도가에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나 생각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어떤 거래처야? 이러면서 핸드폰을 보니 동석의 전화였습니다. 마 대표 한동석입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광숙은 울고 있었다는 티를 안 내려고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거래처에 들렸다가 오는 길입니다. 네, 뉴스 봤습니다. 거래처에서 반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반품해가지고 오는 길이에요. 광숙은 참으려 했지만 동석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눈물이 또다시 터져서 울먹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 대표, 지금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마 대표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광주의 품질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분명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마 대표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 대표를 의지하고 존경하는 술도가의 시동생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마 대표 말대로 독수리오 남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 대표를 도울 거예요. 지금부터 힘내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병원에서 천상의 막걸리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LX 호텔 회장입니다. 우리 호텔에 납품되고 있는 막걸리가 그런 음모에 휘말리는 거 지나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태를 수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이따 저녁에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석의 말을 들은 광숙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저 말만 앞서는 사람 아닙니다.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있다 봅시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는 광숙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술도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술도가에 도착한 광숙을 기다리는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신라주조의 독고타기 직원을 대동하고 술도가 사무실 소파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김군,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니 차 한 잔 내드리세요. 신라주조 회장님이 왜 또 오셨습니까? 우리 술도가 뉴스를 보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오셨나요? 차 한 잔 마시고 얼른 가세요. 할 얘기 없으니까요. 독고탁은 술도가 여사장님 입이 거친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하더니 아주 날이 섰군요. 제가 같은 주류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로차 들렸는데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러게 반기지도 않는데 누가 오시라 했습니까? 양심에 검은 털이 난 독고탁이 또 주절거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쓰레기 같은 쌀로 막걸리를 만들었다니 우리 주류업계의 망신입니다. 그렇지만 주류업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인 신라주조의 대표로서 충고 한마디 하죠.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회생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이번 기회에 지난번 내가 제안했던 거 받아들이시죠. 광숙은 예상했다는 듯이 회생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우리 독수리 술도가 싼 값에 집어삼키려고 오셨어요.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 섞기 싫으니 이만 가주세요. 광숙의 말에도 물러나지 않고 독고탁은 독서를 내뱉듯이 말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죽은 오사장을 생각해서 술도가 살려보려고 내가 이렇게 몸소 온 겁니다. 좋게 나올 때 계약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텐데요. 광숙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수씨 이름 그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시라고요. 광숙은 독고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노려보았습니다. 독고탁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기분이 더럽다는 표정으로 광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며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독고탁이 돌아가고 저녁때가 되자 동석이 말한 대로 술도가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술도가 앞에 반품된 막걸리가 쌓인 박스를 보고 동석은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광숙의 앞에서는 혹시라도 힘 빠지게 할까봐 속상한 티를 낼 수가 없는 동석은 막걸리 박스를 힘없이 쳐다보는 광숙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헛기침을 하고 동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 대표를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의 법무팀에 일단 얘기를 해놓았어요.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손해니까 뉴스 보도가 근거가 없다는 증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밝혀내야 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야 다른 문제들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 법무팀의 변호사가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회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드려요. LX 호텔도 피해가 많죠? 마 대표가 지금 남 걱정할 때입니까? 우리 호텔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섭섭하겠지만 당분간은 우리 호텔도 납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우리 잘 해결되기까지 조금 더 참으면서 같이 견뎌봅시다. 우리 친구하기로 했잖아요. 병원 바뀐데도 친구 사이 유지되는 건가요? 그럼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죠.
순간 동석은 속으로 아차 싶습니다. 나 영원한 친구 아니고 남자친구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쩔 수 없고 빨리 광숙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광숙은 어떻게 하든 자신이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술도가를 위해서 그리고 LX 호텔을 위해서라도 동석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LX 호텔 법무팀의 변호사는 술도가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안내서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사팀과 함께 술도가를 찾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창고, 누룩방, 포장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영상 속 창고와 실제 구조가 달라요. 조명도 그렇고요. 이건 이상합니다. 광숙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자동 공장장에게 CCTV와 위생기록, 출하일지를 요청했고 CCTV 속에서 누룩을 빚던 날 점심시간에 알바생이 혼자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문제의 영상을 찍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 변호사는 곧장 해당 장면을 캡처해 외부 포렌식 분석팀에 전달하고 영상 원본에 남아있던 메타데이터, 촬영 시간, 편집 흔적까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영상에 편집한 흔적이 확실히 있고 배경소리도 실제 술도가에서 나오는 소리와 다릅니다. 일부 조명은 인위적인 세트 조명이고요. 변호사는 다시 술도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작된 영상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시켰는가죠. 그녀는 유튜브 본사에도 공문을 보내 최초 업로드 계정의 IP와 로그를 요청했고 술도가 측에서는 알바생의 얼굴이 담긴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명은 최유진이고 진짜 이름은 최윤정. 전과 기록이 있는 여자예요. 광숙은 분노에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술도가에 들어와서 영상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단독으로 움직였는지 누가 뒤에서 시킨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사용된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 송금 내역, 연락 기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보다 저희가 먼저 알아냈으니 바로 경찰에게 자료를 넘길 겁니다. 이후 정 변호사는 민간 추적팀을 통해 최윤정이 마지막으로 체류했던 지역을 확인했고 LX 호텔 법무팀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잠복하여 체포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자료인 CCTV 영상과 입수한 데이터 파일을 내밀자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영상 제가 찍은 거 맞습니다. 돈 받고요. 경찰 조사 초반 최윤정은 자신이 모든 걸 꾸몄다고 주장하며 배후는 없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윤정 씨, 지금 혐의로만 가도 징역 3년 이상입니다. 근데 배후를 밝히면 형량이 줄 수 있어요. 다 떠안겠다는 건 무모한 겁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돈 받은 사람은 소전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술도가 내부 구조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더니 나중엔 직접 영상 만들라면서 돈을 더 줬어요.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소전무 외에 신라주조의 다른 사람과는 연락한 적 없습니까? 최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소전무가 시켰어요. 경찰은 확보한 모든 자료와 진술, 통화 내역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전무를 소환했고 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고탁 회장에게 지시받았다고 진술했고 그 증거로 음성 녹취와 현금 수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독고탁은 끝내 긴급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광숙은 술도가를 대표해 신라주조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X 호텔에서 파견된 변호팀은 사건의 중요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며 고의적 조작과 허위 보도의 대가로 2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술도가 측의 손을 들어주며 18억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광숙에게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독수리 술도가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실질적인 피해도 회복했습니다. 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회장님께도 꼭 전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그날 저녁 술도가 마당에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가족들과 직원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고 웃으며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을 느낄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광주를 시음해본 해외 호텔 바이어들이 장광주의 맛에 반해 주문이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LX 호텔 홍보팀에서 보내온 통역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현장 대화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기술, 정말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게 맞나요? 입안에 퍼지는 상큼한 맛이 너무 신선합니다. 한국 술이라 해서 기대 안 했는데 이런 프리미엄 품질이라면 저희 일본 백화점 시음 행사에 무조건 추천할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요즘 건강하고 스토리 있는 술을 선호하는데 이 막걸리야말로 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광주는 이름도 멋져요. 또한 프랑스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한국 술은 아직 생소하지만 이 술은 달라요. 향이 복합적이고 음식과도 잘 어울려요. 와인 대용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광숙은 그 리포트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보셨죠? 우리 술도가의 정성과 진심은 통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다시 기운을 차렸고 동석도 술도가 식구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동석은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면 국내 시장도 돌아서는 건 시간 문제예요. 라고 기뻐하며 장담을 합니다. 얼마 후에 독수리 술도가에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광숙 대표님. 2025 K푸드 명예대상 수상자에 선정되셨습니다. 서울엑센터 국제회의실. 정장 차림의 광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연신 한국 전통주, 세계를 사로잡다 라며 타이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수상 소감을 묻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레 먹은 쌀 영상으로 다 망할 뻔했을 때 우리 술도가 식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X 호텔의 한동석 회장님께서도 우리 술도가를 진심으로 믿어주셨어요. 우리 술도가 식구들과 한 회장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장광주는 우리가 정성으로 빚은 술입니다. 그 정성이 해외에서 통했다고 하니 이보다 더한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숙의 말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한동석 회장과 공주실, 독수리 남매들도 모두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귀사업체는 2025년 한국 농식품 수출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K푸드 수출 전략형 육성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2년간 총 5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책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후 술도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홍보 콘텐츠는 K 콘텐츠와 연계된 전통주로 만들어져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끌었고 미국 LA 한인타운 중심에서 열린 코리아 푸드 엑스포에선 장광주, 막걸리계의 샴페인기라며 현지 셀럽들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LX 호텔 한동석 회장은 술도가 마당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며 광숙에게 말했습니다. 마 대표, 전 이 장광주보다 마 대표가 더 자랑스러워요. 세상이 누명을 씌워도 정직하게 정면 돌파한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광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5억 지원금으로 우리 동업할까요? 술도가 더 크게 키워봐요. 병원에서 만났을 땐 동기였는데 이제는 동업자네요. 동석은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업자 말고 인생 동반자면 더 좋겠는데. 그리고 그날 밤 뉴스엔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K푸드의 힘, 장광주가 증명했다. 전통주 막걸리에서 세계로 한국 식품 수출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했다. 이후 장광주는 국가대표 수출 막걸리로 성장했고
독수리 술도가는 지역 명소를 넘어 세계적인 전통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엔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웃음과 환호, 그리고 다시 시작할 희망이 가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고탁의 만행을 알게 된 한 회장은 결의에게 세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독고탁과 신라주조, 그리고 장미애과 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